안녕하세요. 호스피스 코리아 인생 책방 나무향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하루는 25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환자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일마다 다른 봉사자들이 매일 따뜻한 물과 수건을 들고 침대를 방문할 때입니다. 통증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환자는 봉사자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이 부은 발등과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동안 스르르 잠이 들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른한 오후가 되면 전문 셰프는 아니지만 봉사자가 직접 고른 신선한 재료로 만든 즉석 요리가 예쁜 도자기 그릇에 담겨서 병실마다 배달되지요. 입에서 살살 녹는 홍시,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감자전, 온몸의 독소를 말끔히 씻어줄 것 같은 녹두죽, 잃어버린 입맛을 되살려주는 치즈케이크와 바나나 쉐이크. 환자와 봉사자는 그 맛과 향 속에는 정성을 통해 한 가족처럼 서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곤 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 에피소드 5. 하루 중 가장 맛있는 시간 오후 3시. 루플레히트는 끼니 때마다 미각적 즐거움을 보장하려고 한다. 곧 세상과 이별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은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영혼의 발상이다. 건강한 사람이 맛있게 먹고 밥상머리를 떠나면 병자들에게도 득이 된다. 먹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먹을 수 있는 한 숨을 쉬고 자신을 느낄 수 있죠. 먹는 것은 우리 실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것은 이 호스피스에서 빠르고 놀랍게 작동해요. 운명을 거슬러서 죽음에 한 번 반동을 가하기, 잃었던 식욕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는지, 그럴 때 그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리사는 알지 못한다. 몇 년 전에 호스피스에 들어와 몸무게가 8kg이나 불었던 분이 있었어요. 아주 야위어서 호스피스에 들어왔던 양반이 하루하루 통통해져 가는 모습이란 나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환자와 더불어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그분은 아주 맛있게 먹었고 매번 식사를 기대했어요. 삶의 마지막 시간에 미각적인 즐거움을 만끽했지요. 프로 요리사도 간혹 외부의 영감을 필요로 한다. 책꽂이 한켠에 있는 수프와 일품 요리 파트에서 두꺼운 요리책을 뽑아 뒤적이다가 드디어 하나를 찾아낸다. 파스닙 수프에 생강을 넣어 끓일 수도 있다. 괜찮을 듯하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고 빠진 것들은 그때그때 슈퍼마켓에서 충당한다. 구입할 재료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은 꽤 길다. 수프에 넣을 닭도 다 떨어졌다. 다음 목요일에 스튜를 요리하려면 크기를 보고 2-3마리 정도 구입해야 한다. 닭고기 스튜는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기다. 스튜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눈을 빛낸다. 세대를 초월하는 전통 음식이라 그런지 스튜가 바로 그 대표주자다. 반면 부식은 세대별로 취향이 갈린다. 젊은 사람들은 면 요리를, 나이 든 분들은 다양한 버전의 감자를 좋아한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처음으로 라자냐를 시식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낯선 음식도 마다하지 않는 건 아주 감동적이에요. 처음 접한 음식을 맛있어하는 분이 많아요. 그들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전에 누려보지 못한 미각적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칼 피셔는 다가오는 죽음에 어떻게 그렇게 초연하고 편안할 수 있는지 자신의 아내가 놀랍기만 하다. 그런 강인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는 어제 아내가 질병과 관련하여 한 말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여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봐요. 구두른 피셔는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것인지 곧장 눈치챈다. 그녀는 말한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지?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정말로 진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적절한 질문은 나라고 그런 병에 걸리지 말라는 법 있어? 하는 것이죠. 나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운명을 원명하지 않아요. 누구나 이런 운명에 처할 수 있어요.
다행히 나는 오랜 세월 건강하게 살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하지만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피셔 부부는 커피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있다. 남편은 생크림을 얹어서 아내는 생크림 없이 케이크를 먹는다. 둘에게 이 시간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행복의 시간이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도 커피타임을 즐거워하게 되었는지 아직도 신기하기만 하다. 매일 오후 우리가 여기서 포크를 손에 쥐고 마주 앉아 하느님과 세계에 대해, 때로는 눈앞에 다가온 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이야. 남편은 아늑하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어려운 주제에 몰두하기가 더 쉽다고 말한다. 행복을 누리는 것과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공존할 수 있는가. 반년 전만 해도 부부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루플레이트는 가족관계의 오래된 문제를 종종 발견할 때가 있다. 어떤 경우 가족 간의 관계는 아주 잘 닦인 콘크리트 길처럼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된 상태예요. 새로운 환자를 찾아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드시고 싶은지를 물어볼 때 나는 당사자와 시선을 맞추며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요. 그러나 그분이 입을 떼기도 전에 침대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말을 가로채죠. 우리 남편은 구운 감자를 곁들인 커틀릿을 좋아한다고. 그것을 준비하면 좋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순간 부인은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커틀릿을 좋아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유물이에요. 커틀릿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이 시선을 외면해버리는 것도 모르고요. 남편의 입맛은 병 때문에 변했고 커틀릿보다는 소화하기 쉬운 당근 요리나 오믈렛을 원해요. 그러나 아내를 생각해서 아무 말도 못하죠. 이럴 때 나는 양편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리저리 잘 조절하며 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직접 접근하기를 시도해요. 나는 부인을 연합군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부인은 나를 자기들 사이의 침입자로 여겨요. 부인과 연대감을 조성하면서 환자에게 그의 의견은 어떤지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요. 이를테면 커틀릿은 2, 3일 후로 미룰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맛있는 스프나 소화하기 쉬운 다른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말한답니다.